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들고 왔냐 하면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유학 오시는 엄마들 혹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를 학교 보내기 전에 이 캐나다 학교와 한국 학교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캐나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뭘 준비해서 보내면 되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들 필요한 가방부터 시작해서 도시락 가방, 실내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킨더가든이라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치원이에요. 공립 유치원인데, 캐나다에서는 본격적인 공립교육이 킨더가든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BC주 같은 경우에는 만 5세가 되는 해에 입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입학 시기가 9월부터거든요. 9월 학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월생이에요. 그러면 9월 학기일 경우에 만 5세가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입학을 해야 합니다. 자, 1월부터 12월 이렇게 1년씩으로 끊기 때문에 그 해 안에, 만 5세 되는 해 안에 태어난 아이라면 그 해당 학기에, 해당 연도에 입학을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9월 학기에 시작을 하고 신청받는 것은 그 전해 11월부터 그 다음에 입학하는 해에 2월까지 해서 총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입학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웨이팅이 좀 긴 학교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입학 어플리케이션을 받기 시작하는 11월 초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BC주에 대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다 주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BC주와 동일할 수도 있고, 온타리오주와 같을 수도 있는데, 프리킨더가든이라고 만 4세에 입학을 하는 주도 있습니다. 자, 프리킨더가든은 이제 만 5세 되기 전에 만 4세에 해당하는 아이가 공립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급식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급식의 이렇게 음식의 질이라던가 종류라던가 아예 영양을 생각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급식을 하시다가 오신 엄마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도시락 싸기입니다. 자, 여기는 급식 자체가 없습니다. 하이스쿨도 없고, 제가 알기로 최근 뉴스에 BC주에서 뉴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밴쿠버에서 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급식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전반적으로 모든 캐나다 학교에, 밴쿠버 학교에 다 급식이 지금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시작한 단계의 학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90% 이상 학교는 도시락과 스낵을 따로 싸서 보내야 됩니다. 엄마들의 좀 수고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는 다양한 인종들이 오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다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 너츠 알러지, 그래서 음식, 도시락, 스낵 이런 거 싸서 보내실 경우에도 nuts free food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음식을 되도록이면 싸서 보내셔야 됩니다. 이제 알러지가 심한 아이들은, 너츠 알러지 심한 아이들은 냄새만 맡아도 이 기도 폐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도시락 가방을 싸다니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못하고 오신 엄마들이 많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우왕좌왕하게 돼요. 도대체 아이 도시락 가방을 어디서 사야 되나. 자, 저는 주로 이용하는 곳이 여기 링크를 제가 밑에 달아 놓을게요. 자, 여기 well.com이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아요.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이제 아이 학교 가방이라던가 도시락통, 물병,
이런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portoiban.ca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세일하는 타이밍 잘 맞추시면 굉장히 저렴한데 굉장히 질 높은 가방을 또 예쁜 가방을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여기 위너스라던가 위너스.ca 들어가시면 여기는 질 좋은 제품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오프라인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자주 가는 곳이에요. 위너스, I love 위너스. 저 월마트나 이런 데 가셔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뭐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 가보셔도 되고 아니면 월마트 같은 데 가셔도 금방 뭐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킨더가든 만 5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선행 학습을 혹시 시켜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선행 학습이라는 게 뭐 알파벳 정도 혹은 뭐 글자 조금 뭐 단어 정도 보캐버리 월 좀 알게 되면 좀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뭐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워낙에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화장실이라던가 뭐 손 씻는 거라던가 함께 가줍니다. 근데 도와주는 게 많은데 여기 킨더가든부터는 아이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화장실 문제를.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학교 보내기 전에 선행해야 했던 학습이 아니라 습관은 화장실을 혼자 가서 혼자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큰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해결하고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차근차근 집에서 연습을 시켰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집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집에서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가 킨더가든 다닐 때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큰 분리 받는데 스스로 했어 라던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킨더가든부터는 선생님들이 일체 도와주지 않습니다. 섹슈얼 어뷰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 특히 여자아이, 남자아이 뭐 할 것 없이 이제 화장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알파벳 정도 익혀서 가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의 가방에 혹은 학교에 사물함이 있다면 사물함에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게 여분의 옷과 양말과 속옷을 반드시 보내셔야 해요. 이 가방에 제 아이 같은 경우엔 가방에 항상 그 랩해서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놀다가 젖을 수도 있고 분리 보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냄새나고 축축한 옷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입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아이가 찝찝하고 굉장히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옷가지들을 항상 가방에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사물함이 있으면 사물함에 비추해 두시고 아이에게 그거를 인지시켜 주세요. 옷을 혹시 베리게 된다면 그 여분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실내화 저는 이제 보냈어요. 실내화를 신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겨울 내내 비가 와서 거의 애들이 장화를 신고 다니거든요. 오늘 같이 햇살이 따라란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장화를 신고 등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 교실도 지저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교실도 지저분해질 수 있고 아이가 하루 종일 장화를 신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실내화 정도는 챙겨서 보내시는 게 중요한데 이름을 꼭 쓰셔서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혹시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름이 적혀 있으면 네임 스티커가 있으면 굉장히 찾기 쉽거든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네임 스티커 있죠. 인터넷 이렇게 쇼핑몰에 보면 네임 스티커 쉽게 구입을
뭐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네임 스티커는 꼭 가져오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주문한 네임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물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에 그 스티커를 붙여 놓거든요. 신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스티커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쿨타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스쿨타임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3시에 되면 이제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놀이터에서 놀고 갈 수는 있지만 보통 3시 반 정도 되면 이제 학교 문을 잠궈 버립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는 놀 수 있지만 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어요. 3시 반 이후에는. 이게 주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도시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뭐 아침 9시 전후로 시작을 해서 뭐 3시, 오후 3시, 3시 반 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프리킨더 가든 뿐만 아니라 킨더 가든 뿐만 아니라 하이스쿨까지도 3시, 3시 반이면 끝이 납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시간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 특히 고등학생들 밤 11시, 10시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이들 3시, 3시 반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 알아서 이제 자율학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학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뭐 튜터, 과외가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교육은 그 시간에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리세스 타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세스 타임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같은 경우에 1교시 마치고 10분 쉬고, 1교시 마치고, 또 1교시 마치고, 2교시 마치고 10분 쉬고, 3교시 마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몇 개의, 클래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리세스 타임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모든 아이들이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비가 올거나 눈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여기 애들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특히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장화와 비옷이 필수적이고요. 저기 동부 쪽, 저 북쪽이나 동북 쪽 같은 경우처럼 굉장히 추운 지역,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뭐 부츠라든가 방수되는 점퍼라든가 보온이 잘 되는 점퍼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적이겠죠. 아이들을 다 내보내요. 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 보면 비를 쭉쭉 맞으면서도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왜 비 오는데 애들을 밖에 내보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학교 안에만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갇혀 있다가 리세스 타임만이라도 애들을, 그러니까 프레시 에어라도, 또 맞게 해주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게 하면서 액티비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캐나다 교육에 관한 그런 한국 교육과의 좀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애가 만약에 아파서 리세스 타임에 나가서 놀 수 없다. 그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부모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이렇게 정도로 아프니까 빨리 오셔서 아이를 픽업하십시오. 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리세스 타임에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못 나갈 정도라면 대부분 선생님들 학교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옵니다. 아이 데려가라고.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양호 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에는 학교별로 양호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심하게 다쳐서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학교 측에서 부모님께 바로 가디언에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으로 많이 다쳤으니까 빨리 데려가서 그러니까 조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그러니까 밴데지 정도 약간 뭐 이렇게 약 정도는 있지만 크게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조퇴시키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호자가 아이를 픽업하러 가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스쿨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학교마다 있는 그런 스쿨버스 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스쿨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는 각 학교 측에 알아보셔야 하고요. 보통 학기 시작 전에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픽업이라던가 드랍이라던가 그 버스가 집에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바쁜 엄마 아빠들 혹은 뭐 너무 장거리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스쿨버스 이용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데 또 너무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킨더가르드너나 킨더가르든 애들 만 4세 5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스쿨버스보다는 그래도 자동차로
부모님께서, 보호자분께서 직접 이제 드랍하고 픽업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프로 D 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노 스쿨 데이예요. 이 날이 뭐냐 하면 Professional Development Days라고 해서 이 BC주에서는 프로 D 데이라고 부르는데 뭐 다른 또 도시나 주에서는 Curriculum Days 또는 Framework Day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이 뭐냐 하면 보통 월요일 하루 혹은 뭐 금요일 하루 이렇게 한 달에 하루꼴 정도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자, 이날에는 선생님들이 뭐 자기 자신의 개발이라던가 무슨 커리큘럼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 D 데이 같은 경우에 이런 스케줄을 미리 학교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뭐 이런 곳에서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주부시라면 크게 뭐 그런 스케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시라면 이런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셔서 오프를 내신다던가 월차를 내신다던가 혹은 뭐 다른 가디언을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데이센터에 보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셔야지 아이는 학교를 안 가는 날인데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스케줄을 몰랐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떡하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런 스케줄을 미리 알고 미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학부형과 이렇게 상담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어요. 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컨퍼런스라고 해서, 학기별로 부모님과 이렇게 가디언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아이의 교육적인 문제라던가, 뭐 어떤 소셜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아이에 대한 의견, 뭐 질문, 이런 것들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 그런 시간이 주어져요. 미리 예약을 해서. 그래서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만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별 컨퍼런스고요.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년 말에 그래서 뭐 킨더가든이 끝나는 해 마지막 쯤에 혹은 뭐 그레이드 1 마지막 쯤에 이런 식으로 학년별 마지막 때쯤에 패밀리 컨퍼런스를 가져요. 부모님들, 학부형들, 뭐 가디언들을 모두 초대를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을 정해서 너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가셔서 보면 이 아이들이 패밀리 컨퍼런스에 뭘 하냐 하면 자기가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그 부모님들 혹은 가디언들에게 막 자기가 배웠던 걸 막 설명을 해줍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지금 아들이 그레이드 1인데 킨더가든 이제 학기 마지막쯤에 패밀리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아이가 저에게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거를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참고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 또 누가 또 그래서 Hands up. Hands up. 이렇게 해서 Teacher, I have a question. 다른 레를 이렇게 넣는 거야. 그다음 여기는 보시면 완전 뿌듯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부모님이나 아이에게 굉장히 좀 또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 See you later, alligator. After a while, In a while, crocodile. in an hour, sunflower. In an hour, sunflower. Baby two, kangaroo. Got to go buffalo. 오늘은 킨더가든과 초등학교, 엘리멘터리에 대해서 한번 한국 학교와 캐나다 학교의 그 다른 점을 한번 다뤄봤는데 다음에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다른 점이 뭔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